안녕하세요. 이광조 박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혈압 개선과 식물성 케톤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밝은 색을 하는 게 낫겠네. 이게 고혈압은 혈액의 압력이 높다. 이제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인체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혈압이 왜 중요한가? 원래 아주 하등 동물은 단세포예요. 단세포. 단세포라는 것은 세포가 하나란 뜻이죠. 그래서 이 세포막이 있고 영양소나 산소 같은 게 이 막을 통과하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또 노폐물이라든지 또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도 막을 통과하면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체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50조개 또는 35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체예요. 다세포.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단세포처럼 하나의 막만 통과해서 외부 환경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피부만 해도 수십 개 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수십 개 층. 네? 수십 개의 층이 이 바깥이란 말이에요. 이게 외부. 이 안에 있는 세포가 이렇게 세포를 통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관을 만든 거예요. 관. 그래서 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 관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산소나 영양소를 공급하고 또 노폐물이나 또 이산화탄소는 이 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고 배출을 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거를 순환계 또는 심혈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는 이제 호흡계를 통해 가지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순환계로 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체의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폐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소 때문에 세포가 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게 이제 배설계예요. 배설계. 또는 이제 신장 같은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장은 약간 반투막이에요. 반투막. 그러니까 반투막은 뭐냐면 노폐물은 나가고 좋은 거는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반이
통과가 되는 막이에요. 그런데 이 노폐물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압력을 가해줘야 돼요. 압력이 약하면 이제 노폐물이 나가기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혈압과 무슨 상관이냐면 왜 고혈압이 생기냐. 왜냐하면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혈압의 주요 원인은 인체 노폐물이에요. 그러니까 고혈압을 치료하는 가장 첫 번째 순서는 인체에 있는 노폐물을 줄이면은 고혈압은 거의 대부분 정상화가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40대 후반 여성이 아기가 3명이나 있었는데 혈압이 보통 200, 어떨 땐 300, 400, 심지어는 500까지 갈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5일 만에 혈압이 딱 정상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리태 콩밥을 만들어 가지고 콩만 위에 있는 거 걷어먹어서 일주일, 5일 만에 다 정상화가 됐다. 400, 500이던 사람이 130으로 정상화가 됐다.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한 70세 넘은 어르신이 있었는데, 남성분이었는데, 이분도 수업을 듣고 나서 긴가민가해서 해봤는데 진짜 135로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180, 190 하던 분이. 근데 그런 사례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러면 안 되겠지만 너무 쉬운 건데 그게 이제 고생하시는 걸 보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첫 번째, 혈압은 왜 생긴다? 일단 노폐물이 없어지면은 혈압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왜? 혈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인체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투막, 이제 우리 신장, 사구체라고 표현을 하죠. 사구체에 통해 가지고 혈압이 높아져야지 사구체를 통해서 이제 노폐물이 나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인체의 세포가 35조에서 50조 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70% 내지 80%가 적혈구예요. 놀랍죠? 그죠? 적혈구는 우리가 산소를 공급해주는 세포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적혈구는 수명이 90일 내지 120일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씩 죽어요. 그런데 이 적혈구가 이 혈관은 이제 대동맥, 동맥, 세동맥,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 그 다음에 소정맥. 이렇게 이제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략, 길이가 8만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8만 킬로미터. 그런데 대부분이 모세혈관이에요. 그런데 이 적혈구가 표면에
시알렉산이라는 당 단백질이 붙어 있어요. 시알렉산. 시알렉산이라는 당 단백질이 적혈구 하나당 한 100만 개가 표면에 붙어 있다고 이야기돼요. 그런데 이 시알렉산이 산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하. 그러니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서로 당겨야 밀어내요. 잘 모르세요? 이제 그래서 제가 자석을 가져왔어요. 이게 자석이나 자석이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빨간 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길이는 어떻게 돼요? 밀어내죠? 그죠?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서로 당겨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요. 그죠? 그것처럼 이런 그 마이너스가 이 적혈구 표면에 100만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시알렉산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밀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면이 마이너스니까 이 적혈구와 적혈구는 건강 상태일 때는 붙어 있잖아요.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게다가 이 혈관 표면도 이 시알렉산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혈구가 혈관벽하고도 안 붙고 서로 자기들끼리 밀어내고,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 노폐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노폐물이 많으면 이 사이에 중화를 시켜버려요. 중화를 시켜버리면 이 마이너스끼리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죠? 특히 피브리노겐, 간에서 피브리노겐이라는 걸 방출하는데, 이게 이 시알렉산 사이에 끼어 들어가면은 이 시알렉산의 마이너스 전하가 중화가 빨리 돼요. 그래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여기서 이제 고혈압을 개선하는 방법은 인체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다. 그 다음에 혈관은 영양소와 함께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CO2를 제거한다. 그런데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투막을 통해서 노폐물이 제거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인체 노폐물이 많으면 압력을 가해서 노폐물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로 인해서 고혈압이 생긴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성 케톤식, 제가 이제 저번에 설명을 드린 식물성 케톤식, 저탄고지 단식 오토파지의 자연치유 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수업은 9장이에요. 9장. 9장 앞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좀 재밌게 만들려고 그립을 좀 이용을 했어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의사, 혈압이 많이 높습니다. 좀 관리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속으로,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의사가 식습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의사는 참 착한 의사죠. 그냥 약만 주지 않고 원인인 식습관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엄마가 집에 와서 이제 딸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딸이, 그래? 그러면 식습관 이걸로 한번 바꿔보자. 혈압도 좋아질 거야. 채소랑 식물성 필수 지방산이 중요한 거라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영양에서 필수라는 것은
인체 내에서 합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만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필수 지방산은 식물만 합성을 해요. 동물에 있는 필수 지방산은 식물에 있는 걸 저장하는 것 뿐이에요. 특히 이제 오메가3 섭취를 잘하면 혈관 내피세포가 탄력성이 생겨요. 탄력성이 생겨서 혈압이 올라가도 이렇게 여분이 팽창을 해가지고 몸의 부담을 줄여주죠. 그랬더니 이 주인공 어머니가 그래? 은근히 맛있네. 그러니까 식물만 한다 그러면 선입견이 맛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리를 잘 하시면 맛있어요. 이런 건강한 식단을 바꾸면 몸이 훨씬 나아질 것 같다.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해줬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딸하고 엄마가 같이 이제 식재료를 구하는 거죠. 엄마 이건 어때? 그랬더니 주인공이 좋아. 3일일체 식물성 케톤식 식단을 맞춰야지. 3일일체는 저번 시간에 당류에서 설명했죠. 그죠? 곡류, 견과류, 종실류, 콩류, 또 채소, 과일 이렇게 3개의 그룹을 골고루 섞어 먹어야 된다. 딸이 그래서 엄마 정말 대단해요. 그죠? 이게 긍정 마인드. 딸과 함께 이렇게 항상 웃으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고혈압도 개선이 돼요. 왜? 혈압을 조절하는 거는 이제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신경계예요. 그래서 편안하고 그러니까 미소를 짓고 이러면 부교감신경이 활발해지고 교감신경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수축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졌어요. 딸이 그래. 고마워. 식물성 케톤식 너 덕분에 온 가족이 건강하게 되었어. 그쵸? 건강하게 되면 좋은 거죠. 왜?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푹 맞고 한번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반신불수 돼가지고 이렇게 요즘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이렇게 카트 같은 거 끌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보다 이렇게 가족이 건강하게 지내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의사가 경고를 했어요. 식습관부터 점검해 보세요. 착한 의사를 잘 만났어요, 이분은. 약만 댑다 먹이는 의사가 아니라 양심적인 의사를 잘 만나서 딸에게 제안을 했어요. 자, 식물성 케톤식으로 한번 해보자. 채소, 항산화제도 풍부하고, 그죠? 항산화제가 왜 고혈압에 좋은 거예요? 네? 산화되면은 지방이 피부, 세포, 혈관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생기기가 쉽죠. 필수 지방산이 중요해요. 그죠? 엄마가 그랬어요. 은근히 맛있네. 3일체 식물성 케톤식 식단을 맞춰야지. 용어가 어렵지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먹던 거예요. 원래는. 우리 옛날에 일상이 뭐예요? 그냥 콩밥에다가 된장국. 이게 케톤식이에요. 별게 아니라. 채소. 그죠? 옛날에 고기를 명절 때나 한번 가끔 그것도 막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조금씩 맛만 봤지. 지금처럼 아침, 점심, 저녁 매일같이 고기를 먹던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이 너무 이상해진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가족의 건강이 유지가 됐다. 그러면 이 고혈압이 이렇게 심각한가? 심각하다. 왜?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가진 질병이 뭐냐? 위장병, 암, 아토피 아닙니다. 고혈압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2025년 경상의료비, 네? 경상의료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공의료비와 민간의료비를 합한 걸 경상의료비라고 그랬죠? 237조예요. 근데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여기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정부 예산의 36%나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매년 1%씩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부채 있잖아요, 부채. 예? 부채가 실제로는 의료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요. 의료비 누계액이 부채액과 통계적으로 유의 확률 0.05 이하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미국, 프랑스 다 보면은 부채액이 이 의료비 누적액과 딱 맞아 떨어져요. 너무 신기하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1,300만 명이 20세 이상 인구 중 고혈압이 1,300만 명이다. 20세 성인 중 고혈압이 30%다. 전 국민 대비로는 26%다. 그러니까 어린이 청년을 제외하면 성인 2명 중 1명이 고혈압이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고혈압이 드시죠? 그러면 거의 2명 중에 1명은 고혈압이다. 똥 빼나온 사람은 거의 99% 고혈압이다. 그죠? 그런데 이 고혈압은 이제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인이 이제 몸의 노폐물이 주요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을 안 하고 계속 약만 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고혈압을 앓고 있나? 남성 720만 명, 여성 580만 명, 남성이 140만 명 더 많네요. 그런데 20대, 30대도 89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 30년 전만 해도 상상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죠. 그죠? 최근 20, 30년 동안 급속하게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심각한 게 너무 만연하니까 안 심각한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것 뿐이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1,150만 명이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약 먹는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1,090만 명이 약 먹는다. 고혈압 치료제. 근데 고혈압 치료제는 고혈압을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증상만 완화시키는 거예요. 왜? 이 약 먹는 사람이 평생 먹게 하거든요. 문제가. 이 약을 일시적으로 먹고 급하면 그 다음에 몸을 원인을 개선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가 아니라 증상만 이제 막고 있는 거예요. 약물은 혈압을 관리할 뿐, 관리를 한다는 게 뭐예요? 혈압이 터지지 않게 그것만 막아준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원인을 바꾸지를 못한다. 왜?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혈압의 원인은? 고혈압의 원인은? 몸에 노폐물이 많아서 그래요. 네? 그런데 노폐물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양과다예요. 영양과다. 영양소가 너무 많아서 그게 오히려 독소, 노폐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냉장고가 막 5개가 있다. 요즘에 막 3개, 4개 있는 집도 많죠. 거기에 쓰레기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음식물을 집어넣었어요. 뭐 고기도 넣고 채소도 넣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오래 놔두면? 냉장고에 있던 것도 썩잖아요. 그죠? 예? 냉장고에 있는 것도 썩어요.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사왔는데 방치하면 그게 곰팡이도 쓸고, 그죠? 미생물이 증식해가지고 음식을 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내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이렇게 배가 나오고 막 살집이 있고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자기 몸에 노폐물을 가지고 다닌다. 내 몸에 이렇게 쓰레기를 가지고 다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혈압은 인류 공통의 만성질환이다. 왜? 지금은 세계적으로 14만 명이 고혈압으로, 세계 인구가 뭐 80억인가 90억인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6명 중에 1명? 7명 중에 1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영양 과다. 특히 육식의 증가. 이거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막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뭐 24층짜리 빌딩을 세워가지고 전부 다 24층에 돼지 농장을 만드는 중국 이야기. 망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중국이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개발도상국이잖아요. 그러면 고혈압을 부르는 6가지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노화, 첫 번째. 비만, 과체중. 짜게 먹는다. 스트레스. 이거 이제 신경계,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어떻게 해요? 근육이 이제 수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 부족, 유전 뭐 이런 건데, 유전은 거의 뭐 1% 미만이에요. 1% 미만. 짜게 먹는 습관. 왜 짜게 먹어요?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탄수화물을 세포 내에 흡수시키기 위해서 나트륨이 필요해요. 이게 모든 영양소, 아미노산, 탄수화물, 포도당, 지방산 모두 세포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트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짠 게 당겨요. 짠 걸 먹잖아요. 그러면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물이 땡기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단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단짠. 요즘에 막 유행하잖아요. 단짠. 달고 짜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 걸 먹으면 나트륨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세포에 흡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막 스트레스. 현대인의 스트레스 생활, 도시에서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비만, 과체중. 원인, 탄수화물, 과잉 섭취, 육류 과잉 섭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만과 과체중이 노화도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고혈압은 혈압만 높아지는 게 아니다. 왜? 혈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혈관의 압력이기 때문에 혈관이 가는 곳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혈관은 8만 킬로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특히 어디에 뇌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뇌. 뇌는 몸무게의 2%지만 산소의 20%, 영양소 20%를 뇌가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뇌는 고에너지 소모기관이라고 그랬어요. 네? 하이 에너지 컨섬션 organ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이 발달돼야 돼요. 영양소를 빨리 공급해 주려면. 그러니까 고혈압이 생기면 이 뇌 혈관부터 이렇게 충격이 가는 거예요.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네? 특히 막 이렇게 막 꼬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다가 터지는 거죠. 그리고 그 부위에 신경세포가 사망을 하면 관련된 부위가
반대쪽이 다 이제 마비가 되는 거예요.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질환, 특히 관상동맥. 관상동맥은 이제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꼬여있기 때문에 쉽게 막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협심증, 막 누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해 아파. 무거운 추를 가슴에 눌러놓은 것 같아. 심근경색. 근육이 잘 안 움직여.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심부전, 맥박이 잘 안 움직여.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케톤식을 하고 나서 심부전이 50년 동안 고생하던 심부전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케톤식을 하고 나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케톤식을 하게 되면, 케톤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별게 아니라 지방이 간으로 가가지고 케톤체라는 형식이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케톤이 기본적으로는 화학적으로 카본일기와 알킬기 이게 두 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혈액에 잘 녹아요. 수용성. 알킬기는 지용성. 지방, 세포막을 잘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톤체는 화학적 구조 자체가 혈액 수용성에도 잘 이동을 하고 세포 안에도 잘 들어가고 그래서 뇌혈류 흐름을 빠르게 해줘요. 그래서 치매 개선 효과가 크다. 이제 그런 보고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질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구체가 혈액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 사구체, 이 반투막을 통해 가지고 노폐물이 나가야 되는데 압력을 가하는데 이 사구체가 너무 압력이 가면 이게 찢어진단 말이에요. 찢어지면 여기에 영양소인 단백질이 나가거나 당이 나가거나 여러 가지 필요한 영양소들이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많이 먹는데도 계속 소변으로 나가고 소변이 노랗게 나오고 심부전, 만성 신장질환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투석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투석을 하면 한 300만 원씩 정부 보조금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10명이면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 질환자 10명이면 이제 병원 하나 운영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신장 투석을 하는 분이 케톤식을 해서 너무 몸이 가벼워졌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장은 한번 찢어지면 개선이 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흔히 하는데 케톤식은 그것까지 개선을 시켜주더라. 실증 사례가 이제 그런 케이스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 망막, 그죠? 눈은 콜레스테롤 농도가 가장 높은 부위 중에 하나인데 그로 인해서 고혈압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실명의 위험도 있다. 사실 이것뿐이 아니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은 인체 모든 부위, 8만 킬로미터나 촘촘히 박혀있기 때문에 인체의 모든 부위에 위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고혈압은 원인이 뭐냐? 잘못된 식습관이다. 첫 번째, 육류 과다 섭취. 두 번째, 고탄수화물 식이.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식물성 케톤식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실제로 케톤식을 해서 개선이 됐냐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성이 효과가 있나? 이거는 채식 치유학이라는 책에 제가 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채식에 관한 부분보다는 케톤식의 고혈압 개선 효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약보다 먼저 바꿔야 될 것은 왜? 원인이 식습관이기 때문에 원인을 개선해야 된다. 원인을 개선하지 않고 지연 말단을 건드려 봐야 계속 그 증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몸이 고달프다. 마치 이런 거죠. 수도꼭지가 있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막 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걸레질을 하고 있어요. 예? 열심히 대걸레질을 하고 있다. 물이 나오니까. 대걸레질을 하는 게 먼저야,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먼저.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먼저죠. 그렇잖아요. 아니, 원인이 수도꼭지인데, 수도꼭지를 잠궈야지 물이 막 이제 중단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도꼭지는 방치라고 계속 대걸레질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대걸레질은 약만 먹는 거예요, 약만. 식습관을 바꾸는 거는 수도꼭지를 딱 잠그는 거고. 고혈압을 개선하는 식생활, 첫 번째, 과체중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병은 일단 몸무게부터 빼. 그럼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치유가 돼. 심지어 관절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10kg만 뺐어요. 그러면 10kg를 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관절이 개선이 되는 거죠. 노폐물도 없어지고. 그래서 체중 부담이 줄면 혈액량과 혈관 저항이 함께 낮아진다. 그러면 심장이 부담이 줄어들죠. 그 다음 두 번째, 노폐물을 제거해야 된다. 노폐물을 어떻게 제거하냐? 식물성 케톤식을 하면, 그리고 음식량 섭취를 탄수화물, 여기서 노폐물, 특히 탄수화물. 그래서 당뇨, 당화혈색소 이런 걸 제거를 하면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적혈구가 표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적혈구 표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시알릭산은 무슨 전하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전하. 그러니까 적혈구가 표면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서로 밀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서로 밀어내. 응? 붙으려고 해도 서로, 봐봐요. 서로 밀어내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중화가 돼버려. 피브리노겐 이런 것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인체에 노폐물이 많아.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중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 붙어버리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서로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실제로 케톤식이 개선되나 봅시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케토제닉 다이어트 앤드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스. 케톤식과 심혈관 질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리뷰 논문이네요. 그러니까 보시면 인터넷에서 이 검색을 하시면 원본을 보실 수가 있어요. 236페이지. 잘 보이시나요? 236페이지. 그림도 컬러로 이제 다 해놨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저자들이, 다미안, 케타지나, 안나, 아네스차, 다 이제 메디컬 의사들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케톤식은
인슐린을 감소시켜요. 인슐린 분비를. 당연하죠. 왜냐하면 케톤식은 탄수화물 저탄고지잖아요. 저탄고지.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란 말이에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현대인의 케톤율.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칼로리를 분모로 놓고 지방의 칼로리를 분자로 놨을 때 현대인은 이 비율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0.08이에요. 실제로 계산해 보세요. 0.08도 안 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저탄고지 1.0 정도만, 1대1 정도만 해도 몸이 팍 개선된단 말이에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예,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 혈당이 올라가면. 혈당은 높아지면 인체가 소금에 절인 것처럼, 설탕에 절인 것처럼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물이 빠져나오니까. 그러니까 인슐린이 뒤에 이어서 빨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혈당은 고인슐린 혈증과 동반되는 거예요. 항상. 그 인슐린이 증가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이게 이제 면역세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TNF-알파, IL-1A, IL-1B, IL-6, 뭐 이런 인터루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하는 거예요. 같이 인슐린이 감소하면. 그러니까 염증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염증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피가 엉기는 거잖아요. 응? 그 다음에 케톤식을 하면 케톤체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러면 TLR, Toll-like receptor 4 자극이 억제가 되고 NLRP 억제,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글루카곤이 증가하죠. 글루카곤이 증가하면 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감소하면은 대식세포, 마크로파지, 마크로파지는 죽은 세포, 또 노폐물을 또 바이러스 잡아먹잖아요. 체중 감소하면 이런 대식세포가 줄어드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저자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혈압을 개선하는 이제 것 중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고혈압에서 위험한 거는 이 혈압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 혈관 탄력성이 줄어들어가지고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 혈관 탄력성을 결정하는 게 내피세포거든요. 엔도셀룰 셀인데 이 내피세포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압력이 가해지면 이게 이렇게 좀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이게 탄력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축기와 이완기 이 갭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차이가 갭이 크면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갭이 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차이가 줄어들면은 이 혈관이 경직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쉽게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피세포를 위해서 케톤체가 증가하면 내피세포의 에너지 공급이 잘 된다. 또 기능도 개선한다. 또 조절도 잘하게 하고 또 염증도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염증이 나면 어떻게 돼요? 모노사이트, 단핵부가 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플라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막힌단 말이에요. 염증이 생기면. 그러니까 염증이 없다 하는 것은 플라크도 줄어드는 거예요. 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내재성 산화질소 합성효소 이 NOS의 활성을 증가해서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잘 이완하게 비아그라의 기능 중에 하나 기능이 사실은 산화질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비아그라. 그죠? 그래서 혈관 팽창을 돕는 건데 이런 케톤식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산화질소의 양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탄력성을 있게 한다. 또 노화도 억제한다. 그 다음에 혈액 내 당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염증,
동맥경화 유전자도 활성을 억제하고 혈당도 감소시키고 당화 혈색소도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다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총알은 유전자예요. 방아쇠는 식습관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총에 총알이 있다고 다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전자가 그런 거예요. 유전자가 총알이에요. 하지만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거는 식습관이에요. 식습관이 유전자를 발현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하고. 왜? 음식에 있는 영양소가 유전자 조절 물질이거든요. 조절 유전자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논문을 보겠습니다. The effect of ketone body beta hydroxybutyrate on eNOS level and VCAM1 expression in visitor lab exposed to cigarette smoke. 이제 담배 연기에 노출시킨 G에서 발현되는 NOS, 산화질소 합성요소라고 그랬죠. 그 다음 VCM, 이거 혈관에 이 단핵구 같은 게 부착시킬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면은 혈관이 이제 플라크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건 시가렛을, 그러니까 담배를 노출시키지 않은 대조군. 담배 연기를 노출시킨 대조군. 담배 노출 안 됐고 담배 노출을 시킨 거예요. 이게 대조군 비교를 하려고 기준을 만든 거예요. 케톤식 K1, K2, K3 양을 1, 2, 3 이렇게 늘린 거예요. 케톤 시기를. 그랬더니 산화질소 양이 K1, K2에서 양을 증가시키니까 산화질소 양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양을 더 늘렸는데 오히려 산화질소 수치가 줄어들더라. 왜 그러냐? 그것은 여기까지는 산화질소량이 필요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케톤 자체가 염증 자체를 억제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질소가 늘어날 이유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뭐로 알 수 있냐? VCAM, 혈관 부착인자 값이 보니까 K1에서는 보세요. 이제 먼저 대조군부터 봅시다. 이제 C1이 뭐라고 그랬어요? 담배 노출 안 된 거. C 플러스는 담배 노출된 거. 그리고 실험군은 담배 노출을 시켰지만 케톤 양을 1, 2, 3으로 늘린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산화질소 합성요소가 노출을 안 시킨 거는 8점인데 노출을 시키니까 9.0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케톤 시기를 하니까 오히려 줄어들었고 양을 늘리니까 7.2에서 6.6으로 3배로 늘리니까 6.4로 더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 자체가 계속 줄어들었는데 6.4 수준이 되니까 산화질소 자체가 필요 없게 될 정도로 염증이 억제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논문을 봅시다. 이제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논문은 Very low calorie diet on anti-hypertensive nutritional approach. 245페이지에 있어요. Very low calorie. 그러니까 저칼로리, 케톤식을 매우
저칼로리 케톤식을 했어요. 그럼 효과가 더 증폭되겠죠. 안티하이퍼텐시브, 항고혈압 영양적 접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을 이제 인체 실험을 한 건데, 케톤식 존으로 인체 지표의 변화를 이제 본 거예요. 실험을 이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실험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진행됐습니다.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5, 6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참가자는 30세에서 60세 사이, 체질량 지수 BMI 30 이상으로 식이요법을 이전에 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체중 감량을 원하고 있는 여성들이었어요. 참가 인원은 137명,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또 이제 질환이 이제 교란하지 않기 위해서 질환이 있는 사람은 제외했어요. 케톤식 칼로리는 하루 800kcal였어요. 근데 케톤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배가 안 고파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상 자체를, 시상의 식욕 중추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냉장고를 열어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13%예요. 하루 30g 이하. 니시요법에서도 800칼로리 정도로 하거든요. 일본에. 단백질은 몸무게 1kg당 1.3g. 이거 상당히 많이 먹는 건데 43%의 열량이 없다. 이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지질은 44%. 그러니까 지질을 분자로 놓고 지질이 44,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56이 되겠죠. 그러면 케톤율이 얼마가 돼요? 대략 0.78이 돼요. 그러니까 케톤율 0.78. 지방이 44%.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56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0.78이 나옵니다. 현대인은 아까 얼마 나온다고 그랬죠? 0.08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0.78이 작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9배 정도 지질 섭취량을 늘린 거죠. 그 정도만 해도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케톤식 전에 이게 기간이 2020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니까 꽤 한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한 거예요. 거의 한 1, 2년 했는데 체중이 평균 97이었는데 97kg 정도가 감소했어요. 차이는 마이너스 7.12. BMI는 37에서 34. 마이너스 2.7. 허리둘레는 108에서 102. 마이너스 5.6. 그러니까 허리둘레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복부 내장에 저장된 지방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그래서 피부 밑으로 가서 주름살을 줄어들인다. 그 다음 염증, High Sensitive CRP. 이거는 이제 많으면 염증이잖아요. 그런데 3.8에서 2.1로 38%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체중은 7.7%밖에 감소를 안 했는데 염증은 38%나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축기 혈압은 140에서 122로 12%가 줄어들었어요. 13%가 줄어들었어요. 정상화된 거죠. 이완기는 88.9에서 78로 11%가 줄어들었어요. 130명이나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통계도 잘 나오죠. 그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22로 감소 18. 89에서 79로 10 감소 수축기. 수축기가 이완기죠, 이완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체중이 감소하고 지방이 감소해요. 지방이 증가를 하면은
피브리노겐이 증가를 해요. 피브리노겐이 염증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적혈구에 표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알렉산이라고 그랬어요. 시알렉산. 시알렉산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그랬어요. 응? 그래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적혈구가 서로 밀어낸다.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응? 이렇게 적혈구와 적혈구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니까 서로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안 붙어요. 응? 그런데 지방이 증가를 하면 피브리노겐이 증가를 해서 이 사이에 낀다고요. 이렇게. 피브리노겐이. 피브리노겐이 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마이너스가 중화가 돼서 이게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붙어. 응? 그럼 적혈구가 위에서는 이렇게 단면이 되어 있지만, 단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 동전이 쌓이듯이 쌓인다. 그래서 연전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연전. 동전이 쌓인다. 동전이 계속 이렇게 쌓이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액 흐름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진짜 염증, 몸에 노폐물이 많으면 염증이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HSCRP가 적을 때는 수축기 혈압 차이가 적어. 그런데 이제 0에서 HSCRP가 줄어드니까 혈압 줄어드는 양이 점점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SCRP가 많이 줄어들면 혈압도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소리예요. 네 번째 논문입니다. examining the efficacy of a low, very low carbohydrate ketogenic diet on cardiovascular health in adults with mildly elevated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in an open label pilot study. 그러니까 이제 약간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한 사람들에게서, 성인들에게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저탄고지 케톤식의 효과를 확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탄수화물 케톤식 같은 얘기죠. 저탄고지 케톤식 같은 얘기인데 체질량 지수 BMI를 봤더니 70일이면 한 2달 되나? 2달 약간 넘죠. 0일부터 70일 사이에 마이너스 1.64, 140일 사이에는 2.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를 하더라. 이제 이런 거고요. 다섯 번째, very low calorie ketogenic diet with whey, vegetable or animal protein in patient with obesity. 당뇨에 걸린 사람,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케톤식을 했어요. 케톤식을 했는데 세 종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에 있는 단백질, 또 채식, 또 육식, 동물에 있는 단백질 세 가지 그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50명을 모집했는데 이제 뭐 부족한 사람 빼고 또 이제 힘들다는 사람 빼고 48명이 참가를 해서 16명씩 했어요. 결론은 세 그룹 다 이제 개선이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케톤식이 이제 고혈압을 개선한다. 정말 많은 논문들이 있다. 확실한 얘기다. 이제 그리고 근거도 여러 가지가 있다. 피브리노겐 감소해서 적혈구 반발력 늘리고 케톤식 염증 없애고 또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증진시켜서 혈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또 여기서는 아직 설명 안 했지만 레닌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RAAS 시스템도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가능하면 고혈압 개선을 위해서 GMO 작물을 섭취를 없애는 게 좋다. 제한하거나 완전히 중단하기 어려우면 최소화해라. 왜? 이 GMO는 글리포세이트라는 발암 제초제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초제인데 이게 발암 물질로 2015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판정을 한 거예요. 발암 물질이다. 그런데 이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 조작 물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히 대두 옥수수가 이제 주요 GMO인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콩과 대두의 95%는 이상은 글리포세이트 저항성이에요. GMO 작물. 그래서 이 작물을 먹으면 유전자 조작 자체도 위험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글리포세이트를 너무 많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두, GMO 대두가 안 들어가는 식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GMO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예요. 요즘에 암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스완슨 SWANSO 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글리포세이트. 들어가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논문을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조사를 해봤는데 갑상선암, 간암, 방광암, 췌장암, 이건 이제 다음 네 번째 시간에 암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신장암, 백혈병, 여러 가지 질병들이 R-스퀘어가 97.90 이상이에요, 대부분. 이게 뭐냐면, 통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이 97.6이잖아요. 통계적으로는 100명 중에 97.6명은 이 글리포세이트 GMO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는. 그런데 고혈압은 85.2예요. 85.2. 당뇨도 87, 94. 자폐도 97. 이제 글리포세이트가 뿌리면은 식물이 탁 죽거든요. 그런데 식물만 죽이는 게 아니라 미생물도 죽여요. 그래서 글리포세이트 GMO를 먹으면 장내 균총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유해균이 증식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폐아들의 이제 장이 많이 손상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는 갑상선암 발생률, 글리포세이트가 95년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원래 추세대로면 이런 식의 기울기여야 되는데 이 글리포세이트가 도입되면서 기울기가 급격히 꺾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트 있잖아요. 큰 마트에서 이 GMO 작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식품을 모 공중파에서 이제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2,500종이 넘어요. 아주 작게 쓰여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GMO 표기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유기농이라고 표기도 잘 못하게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노폐물은 어떻게 혈압을 높이냐? 세포를 둘러싼 세포막 그 안팎의 농도에 있다. 세포막은 반토막이다. 그리고 이 혈액과 세포 안이 농도가 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액의 농도가 높다. 농도가 높으면 세포 안에서 물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가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는 과정은 혈액 속의 노폐물, 과잉 영양소가 혈액 농도를 높이게 하는 거예요. 농도를 맞추려고 수분을 머금겠죠. 그러니까 물이 마르잖아요. 그죠? 음식 먹거나 그러면 목이 마른 이유가 농도를 맞춰주려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부피가 팽창하니까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죠. 또 노폐물이 많아지니까 노폐물을 또 보내기 위해서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노폐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압력을 높인다. 왜? 인체는 다세포 생물체이기 때문에 이 신장 사구체, 이 보호반 주머니라고 하는데 이게 소변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반토막이에요. 구멍이 반만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폐물은 나가고, 그죠? 영양소, 단백질은 그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노폐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심장에서 압력을 가한단 말이에요. 왜? 노폐물을 제거하려고. 노폐물이 제거하지 않으면 전체 세포가 위험하니까 심장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계속 압력을 높여. 또, 이 신장에서 노폐물이 많고 그러면은 레닌이라는 걸 보내요. 그래서 레닌이 혈액 속에 들어가가지고 안저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혈관을 수축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장의 구조와 사구체, 수입 세동맥, 세동맥이 가가지고 수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과를 해야 돼. 압력을 가한다. 노폐물이 많으면. 그래서 고혈압을 낮추는 첫 번째는 뭐예요? 인체 노폐물을 없애는 거다. 노폐물을 없애는 가장 첫 번째는 일단 살을 빼. 왜? 몸에 과잉 영양소야. 그러니까 이게 포동포동한 거는 살이 찐 게 아니에요. 노폐물이에요, 노폐물. 그래서 쉽게 혈압을 낮추는 방법은 식물성 케톤식이다. 그래서 채소가 왜 중요하냐? 채소는 항산화제도 많고, 그죠? 비타민도 많고, 또 미네랄도 풍부하고, 파이토 케미칼도 풍부하고, 섬유소도 풍부하고, 수분도 풍부하고, 이게 다 노폐물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필수지방산은 식물만 만든다고 그랬죠. 그죠? 특히 오메가3가 많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들깨, 아마씨, 그 다음 사차인지, 대두도 많고, 그 다음 호두도 많고, 이런 게 원래는 주식이었어요, 우리가. 4,000년 전만 해도. 지금 우리가 막 밥을 먹어야 돼. 밥은 우리 인류의 역사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한 2000년 전, 그때부터 조금씩, 그 세종대왕 때, 500년 전에, 그때부터 좀 많아진 거지. 그 이전에는 쌀을 안 먹었어요. 주식이 뭐였냐? 들깨, 대두, 이게 주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수수, 예? 이런 것들, 예? 섬유소도 풍부한 거, 이렇게 주식이었는데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 게다가 막 글리포세이트 오염시키고 또 섬유소 다 씻겨 내리고 미네랄 다 없애고 아주 독약. 어떻게 보면 영양학적으로는 독약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양이 아니라 독약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질병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케톤식이라고 용어가 낯설을 수는 있지만 원래의 식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전통의 식생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뭐 이상한 식물성 케톤식이 뭐야. 낯설은 그런 거 싫어. 그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전통, 들깨, 대두 먹고, 된장 담궈 먹고, 청국장 먹고, 쌈 싸 먹고, 그게 원래의 우리의 주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하지 않고 지금 잘못된 식생활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시다간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고 의료비로 가산을 탕진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톤